안녕하세요. 하루하루의 사건을 다루는 사건 라디오 사건번호 MC 황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많은 사건들을 접해본 손형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렇네요. 저도 제가 가진 정보를 재밌고 유용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할 주제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순위와 몇몇 비하인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분은 일을 하실 때 이혼에 대한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있었나요? 그렇죠.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많고 체감적으로 이혼 상담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섯 쌍이 결혼을 하면 두세 쌍이 이혼을 한다. 실제로 이혼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 비해서? 네, 이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장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따로 있나요? 따로 그런 나이대는 없고요. 혼인 기간 한 5년 전 또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을 다 간 이후에 황혼 이혼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많아 보이고요. 혼인 초반에 각자 즐기던 솔로의 생활을 접고 결혼 생활을 했지만 육아를 하는 것도 다 다른 문제잖아요.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취약전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황혼 이혼. 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아내분들이 이혼을 하자, 이혼을 원해서 이제 소송까지 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유는 많죠. 사유는 되게 복합적이고 많아요.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사유를 하나만 뽑자면 뭐가 가장 많나요? 가정폭력, 폭언 이런 것들. 그리고 젊었을 때 가정에 소홀하고 사업에 하시고 도모하시고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하실 말도 많으시죠. 내 한평생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벌어서 다 갖다 주지 않았냐. 나도 허망하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엄마랑 한편이 되어서 나를 이제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고민도 하게 되네요. 네,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더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아버지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 1위는 뭘까요? 네, 1위는 성격 차이가 월등히 많죠. 이거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약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사실 이혼 사유라는 게 한 가지 그 사유로만 이혼을 하지 않는데 결국 성격 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베이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성격 차이가 결국은 다 합치면 1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격 차이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게 2, 3, 4, 5이겠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발단이 되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위겠네요. 2위는 뭔가요? 2위는 이제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부정행위라고 하면 이제 바람 같은 거죠. 외도. 남자 쪽이 아무래도 많죠? 이게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편견인 것 같아요. 남자가 이제 대체로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완전히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연들로 오시나요? 직장 동료인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동호회, 동창회 굉장히 많죠. 취미생활이 이제 겹치면 이제 또 많이 오시고요. 걸리시잖아요. 결국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걸리나요? 대부분은 휴대폰이 밤에 울릴 시간이 아닌데 울린다거나 남편이 밤에 운동을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고 나갔는데 한참을 뒤에 들어오고 블랙박스 행선지도 있죠.
그 중에서도 슬픈 사연은 애가 아빠한테 게임을 하겠다고 패드를 열어달라 했는데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보게 된다든지. 상간녀와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차량에 날씨가 추워지면 김이 이제 서리잖아요. 이름을 쓰고 하트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의 이름인데 하나는 자기 이름이 아닌 거죠. 이름도 특정이 되니까 그걸 시작으로 이제 막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럼 증거 수집은 어떻게 되죠? 흥신소를 쓰면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추적을 많이 하시긴 해요. 핸드폰은 카톡이나 문자를 지우면 그만이고 들키지 않게끔 감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행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본 다른 사례는 남성분이 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상간남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다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가 소송 중에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신기한 건 아무도 이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는데 아내분은 혼자서 이 아이를 낳고 이제 또 키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 소송은 진행을 하였는데 또 알고 보니 상간남 3명 다 서로 친구 관계였어요. 첫 상간남이 이 여자를 두고서 가니까 친구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까지 간 거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제 바람을 피고 걸렸잖아요. 걸렸을 때 피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선택하겠다.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아내나 남편이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걸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데 내가 그 사람과 언제 만났고 이제 언제 상관관계를 했었고 왜냐하면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혼인관계가 유지될 테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닌 케이스에서는 그냥 아예 발각되고 한 1, 2주 만에 집을 그냥 나가요. 집을 나가서 딴 데 가서 아예 그 상간녀 아니면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다거나 그게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왜 그러시냐 말리고 뜯어 말려도 안 돼요. 그게 너무 극과 극이죠.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필 때 호기심이나 그 감정에 혹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원래 배우자에게 애정이 사라져서 바람을 피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자로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세월이 언젠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파탄된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파탄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장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도 법원에 가면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죠. 아주 가끔 있기는 한데 좀 많이 어렵죠. 어렵긴 어렵죠. 아, 제가 듣기로는 80세 이런 분들도 이혼을 하세요? 네, 90세에도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중 부정행위인 경우도 꽤 있죠. 그 감정이 젊은 사람들의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애틋하고 일기장에도 막 다 적어 놓으시고 이걸 나이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나이에 대해서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제가 볼 때는 자기 가치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가져주고 약간 존중을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많이 고갈이 되셔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혼 사유 3위는 뭔가요? 그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 역시 경제적인 거군요. 보통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했던 사건들 대부분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해결되는 게 또 어려우니까 성격 차이면 뭐 맞춰가고 부정행위면 용서해주면 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좀 크죠. 지속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혼까지 간다 이거죠.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아서 또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수입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 했는데 결혼해보니 또 이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도와준다 했는데 기대에 약간 맞지 않고, 또 이 사람은 나보다 생각 없이 물 쓰듯 소비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렇게 가게 가정을 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제일 많은 거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어려워서. 네네, 어려워서 갈등이 생겨서. 또 제가 들은 사례로는 아내분이 이제 집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자 둘이 원룸에서 살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기 결혼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그럼 합의 이혼을 하나요? 네, 협의 이혼은 정말 이혼 의사만 일치하면 되니까, 만약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한다 하면은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을 보면은 1호부터 6호까지 정해졌는데, 1호가 부정행위, 2호가 아기를 유기하거나 방치했을 때, 집을 나가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3호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대부분 이 경우로 많이 들어와요.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이런 것도 사모? 네, 이제 4호가 본인의 직계 종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 행위를 받았을 때, 3, 4호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거랑 5호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명할 때, 6호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제 기타 사유라고 해서 어떤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6호로 이제 이혼을 시켜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았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인해 갈등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부관계가 다시 결합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됐고, 이 경우 법원에서 6호의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시켜주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 그런 사유로 이혼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죠. 근데 이제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표현하진 않고, 남편분들은 우리가 몇 년째 아기 낳고 부부관계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다. 아내분들은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서로. 상담을 와서 그 이유만으로는 말씀을 잘 안 하시죠. 보통 다른 사유와 결합해서 이런 사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큰 문제였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원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부분도 좀 안 맞았다거나, 서로가 요구하는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한쪽은 받아들이기 힘든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거나. 뭐 특정 옷을 입어 달라거나? 네, 서로가 맞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 이게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론 얼마 이상 관계를 안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 명이 거부를 하면 그게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한 명은 노력을 하는데 한 명은 일방적으로 계속 거부를 한다, 이거는 귀책 사유가 되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죠. 한쪽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절을 한다면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뭐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지속적인 일방적 거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혼 사유도 여러 가지이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도 정말 많이 있네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가져주고 존중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재밌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황유빈, 게스트 손흥빈 씨였습니다.